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자유우파의 민주주의의 정신을 제대로 함축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 식견을 제대로 이렇게 소신껏 발표할 수 있는 정말 이 답답했던 국민을 대표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관이 첫 탄생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날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장관을 드디어 임명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드디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그 반대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그런 부분을 함축시키기 위한 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청문회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시비거리, 그러니까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건수를 잡기 위한 역사관이든 과거에 했던 발언을 가지고 정말 추잡하다 이런 표현처럼 쇼를 했지만 결국 그들은 김문수 장관의 상대가 아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런 민족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과거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명시해준 김문수 장관의 인기가 대단히 지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제 채널에서도 내일 자정까지, 일요일 자정까지 지금 차기의 후보는 누가 좋을까 하고 김문수, 한동훈, 우병우, 조윤선 이렇게 네 사람의 지금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김문수 장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좀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생각과는 영 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게 김문수 장관의 이번 청문회가 정말 자유우파 국민들의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들, 생각이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국정 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동 뿐만 아니라 교육, 노동, 의료, 교육, 그 다음에 연금 플러스 저출생까지 4+1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4대에 들어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는 누가 봐도 김문수 장관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노동자로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했고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해본 실질적인 그런 경험을 높이 샀다. 개인적으로 김문수 장관은 좌파 생활 24년, 우파로 넘어와서 24년, 79년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보고 그 이후로 본인이 주장하고 해왔던 그 좌파적인 운동이 얼마나 허구성이 많았는가 그걸 깊이 깨우치고 전향해서 지금은 자유우파의 진정한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앞서 나가는 그런 장관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 기종노조 말고 기종노조 연봉이 1억대씩 되는 그런 기종노조가 아닌 진정 그런 조직이 없는 쉽게 얘기해서 5인 이하 영세 사업자 등 이런 노동운동 정말 이 노조 힘없는 노동자들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어서 국회 산정해서 요청을 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못 받으면 월급도 떼이고 제대로 보호막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하고 보호도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김문수 장관의 생각입니다. 이게 틀린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이 조직을 통해서 정말 사업자 주에게 정말 이렇게 데모하고 피해주고 이런 기종 노조가 말고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이런 진짜 노동자들도 노동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어떤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이게 이제 노동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천을 안 해요. 왜? 기존 노조들은 자기들 밥통, 밥그릇만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조가 관리도 하고 본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정말 노동자라 해서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노조들은 철저하게 그들에 대한 법과 질서를 어겼을 때는 그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민사적으로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꼭 청구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노란 봉투법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김문수 장관이 안 된다 하는 소신을 제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청문회 때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얘기를 좌파들이, 야당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틀렸습니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고 송기정옹이 우승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뛰었습니다. 본인의 마음, 몸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죠. 당연히 우리도 응원하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의 선수로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왜 자꾸 부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고 자꾸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자들이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은 입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다 생각했다 해서 그게 뭐 독립이 됩니까? 건국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이제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이 가짜 뉴스자 이자들은 정말 역사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꼭 이 범죄에 항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해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 장관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정확히 그때는 일제 강점기가 맞다 하고 소신껏 얘기했고 세월호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도 했다. 그 얘기 소신껏 딱 해버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 그게 말이 되냐?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소신껏 얘기를 했고요. 제주 4.3 폭동이었다. 남노당 국군에 대해서도 자기의 소신 얘기하고 왜 자꾸 그 짓을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 맞다. 아니 국가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이 삼박자 국가의 3요소가 형성이 된 게 1948년 8월 15일이 맞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생일이 출생일이 없는데 그게 맞다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자, 이런 소신의 발언을 함으로써 정말 이 뭐 장관의 청문회 때 이런 것만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머뭇머뭇하고 제대로 발언도 못하고 휙 돌려버리고 정말 의아했던 그런 부분. 공직을 한다는 사람이 국가관이 투철해야 되고 역사관이 투철해야 되고 자기 소신이 정확해야 그 사람이 정말 국민의 녹봉을 먹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애매하게 정치한다면서 자기 주체성도 없어. 자기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지. 아니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치인들 다니면서 아니 이재명이도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데 태극기를 안 달고 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런 정치인들 보면 저는 너무 이상하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 아니 태극기를 자랑스러워해야 되는데 태극기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자유우파의 그 명단에 다 제외시켜버려야 됩니다. 왜 김문수, 이진수, 김태규, 그 다음에 우병우,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왜 인정을 못 받는 겁니까? 자유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야 된다. 제2의 김문수, 제2, 3, 100까지 이런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장관을 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타압이었습니다.